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AI하고 또 영상기술, 이걸 활용한 심리극 실습에 대한 건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새로운 접근법인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엔 그 익명성이 딱 보장지면서 반복 학습까지 가능한 그런 영상 기반 실습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AI 심리극 영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은 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심리극의 좀 오랜 고민거리였잖아요. 뭐 참여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신원 노출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걸 해결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여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영상이라는 매체하고 AI 아바타 이게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심리극 참여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굳이 AI랑 영상을 쓰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익명성,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익명성은 물론 뭐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죠. 자료에 보니까 뭐 아바타 쓰는 거, 음성 변조하는 거,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서 아주 철저하게 신원을 보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안전함이 학습 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게 좀 주목할 만해요. 그 대학생들 한 99명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시범이랑 내레이션이 포함된 비디오 그룹, 이 그룹이 행동 기법 습득에서 가장 성과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시범하고 내레이션이 같이 있는 영상이요. 그럼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뭐 미묘한 감정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상호작용하는 방식 같은 걸 반복해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와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행위와 학습이요? 네, 액션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동을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효과를 아주 극대화하는 방식인 거죠. 좀 안전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 경험을 보면서 자기 문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 AI 심리극 영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단계들로 좀 따라가 보면서 그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보통 크게 보면 준비, 그리고 본급, 나누기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다 익명 아바타로 나와요. 뭐 A, B, C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I 내레이터가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심리적인 장벽을 좀 낮춰주죠. 자기소개도 뭐 가상 캐릭터로 하니까 훨씬 부담이 덜할 거고요. 시작부터 좀 안심이 되겠네요. 본극 단계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죠? 아까 AI가 연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아바타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면요. AI가 그 상황을 연출해요. 그리고 뭐 보조자라든지 다른 필요한 역할들도 다 AI 아바타가 연기합니다. 놀라운 건 뭐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 표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AI가 시연을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쓰는 이야기가 실제 참여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교육적인 목적으로 각색된 일종의 시뮬레이션 스토리를 사용합니다. 너무 민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 대신에 좀 안전하게 가공된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거죠.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각색된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누기 단계는 기존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도 AI가 역할을 하나요? 네, 본극이 끝나면 아바타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각자 느낀 점을 공유하는데요. 이때 AI는 비판이나 분석, 뭐 조언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아요. 대신 A의 용기에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라든지 이런 공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하. 오직 공감과 나눔을 촉진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예전에 TV 심리극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시청자들이 댓글로 막 공감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었죠. 약간 그런 비슷한 효과를 AI가 이끌어내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전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철저한 익명성 말고 또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윤리적 고려는 이 접근보드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거듭 강조하는데요. 아바타, 음성 변조, 모자이크 이런 거 외에도요. 내용이 너무 민감하다 싶으면 만화나 일러스 같은 좀 비실사적인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례가 아닌 각색된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여자 보호가 최우선 원칙이니까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자료에 보이스리나 노트북 LM 같은 도구들이 언급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부요3나 노트북 LM 같은 최신 AI 도구들이요. 이 전체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상담 기록이나 간단한 메모 같은 자료를 입력하면 AI가 심리학 스크립트 초안을 막 작성해주기도 하고요. 와, 네, 아니면 텍스트로 설명을 입력하면 영상의 특정 장면이나 아바타의 움직임 같은 걸 생성할 수 있게 돕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작성부터 시작해서 영상 제작, 음성 합성까지 거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덕분에 전문가분들이 교육용 콘텐츠를 훨씬 쉽게 만들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진짜 기술 덕분에 전문가들이 콘텐츠 제작에 드는 에너지를 좀 줄이고 교육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영상에 자막으로 용어 설명을 넣는다거나 간단한 퀴즈 같은 걸 넣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AI와 영상 기반 심리극은 첫째로 익명성을 통해서 아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둘째로는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셋째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깊이 있는 감정 탐색과 행동 학습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 실습은 당연하고 심리극에 대한 어떤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술이 심리 치유와 학습의 문턱을 낮춰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분야의 정보를 좀 빠르게 습득하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연기하는 감정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실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